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역대 최고치 80조 3,250억 원 규모 실적 성장주 탑실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역시나 이제 규모부터 아시겠지만 슬슬 뭐 벌써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규모는 절대 웬만한 업종에서 나오는 규모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뭐 저 나라 세상, 남의 나라 세상 규모예요.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 내용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솔브레인, 동진세미켄, DB하이텍, 테스나, SF반도체, 한미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이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역시나 실적이 굉장히 잘 날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에 뭐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에도 주가가 안 올랐다로 논란된 거 여러분들께서 본 적 있으시죠? 근데 뭐 중요한 건 뭐 여러분들께서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재 상황입니다. 물론 근데 삼성전자는 실적 하나만으로 올라가는 기업 아니거든요. 원래 시장의 상황이 받쳐줘야지 올라가는 관련된 기업이라 가지고 요런 일은 뭐 종종 벌어지긴 합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주가가 안 올라갔다고 해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없던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규모의 이슈가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반도체 같은 경우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슈퍼사이클 반도체 설비 투자도 슈퍼급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져온 건요. 반도체 80조라는 금액이요. 이 반도체 전체 규모가 아닙니다. 원래 전체 규모는 이것보다 굉장히 크고요. 훨씬 더 크고요. 제가 오늘 이 80조라는 금액을 가져온 건 700억 달러라는 설비 투자. 이 설비 투자에만 관련된 이번 연도 설비 투자 기준에만 보더라도 700억 달러에 육박할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근데 설비 투자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봐요. 우리 설비 투자하면 2차 전지에서도 설비 투자하면 좀 들어본 적이 있고요. 사실 그 이외에는 사실 설비 투자 추가적으로 공장을 짓는다? 요런 소리는 여러분이 요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부터 기업들은 자신들의 수익금을 주식시장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재투자를 하거나 다른 쪽에 투자를 하지. 사실상 완벽하게 세상에서 잘못하면은 이 공장을 지었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초호황이 아니면 지금 현재 선택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에만 80조 가량의 어마무시한 규모가 예상이 된다. 그 이야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너무 잘 팔린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추가 설비를 투자해서 추가적인 생산을 해야 될 만큼 지금 수요가 너무 많다라는 뜻이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 공장 짓는다고 해서 내일부터 뭐 한 달 뒤부터 여러분들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공장들이 들어서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1년 뒤, 2년 뒤, 3년 뒤 들어서 3년지가 지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반도체 수요가 받쳐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설비 투자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뭐 TSMC 대만이죠. 300억. 인텔 같은 경우에는 200억. 미국이죠. 한 삼성 같은 경우에도 1250억 원.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는 15%늘 것이라고 현재 예상이 되는 만큼 굉장히 반도체 업종이 초호황에 빠져 있다. 초호황을 현재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이 삼성전자의 대규모 실적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이 너무 호황인 거 알겠고 설비 투자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민하실 거예요. 삼성전자도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으로 안 올라갔어요. 근데 이 설비 투자 관련 종목 투자한다고 올라갈까요?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삼성전자가 안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요? 얘는 시가총액 1위라서 그래요.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개별적인 자신의 시가총액 매출 실적 하나만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글로벌 펀드들의 엄청난 이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펀드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큰 자금들, 외국계 자금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혼자 못 올라갑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가총액이 1조 이하라고 해봅시다. 5천억이라든가
2천억이라든가 3천억이라든가 솔직히 1조 조금 더 가까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1조에 가까이 이하 이 주변에 있는 기업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난 최대 실적을 찍었다고 해봐요.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특히나 이 실적주 시장에서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요즘 실적 예상되면 여러분들 주가 올라가는 거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크게 오를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것보다 반도체 관련 장비 기업들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반도체 장비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어떤 영업을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럼 이 반도체 공정을 싹 한번 보고 나시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순서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제가 앞으로 나열해드릴 기업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순서 중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웨이퍼 공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웨이퍼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실리콘 자체를 이렇게 인공 모양으로, 이거 이 모양이라고 합니다. 인공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게 이제 굳히는 겁니다. 굳힌 다음에 요거를 굉장히 얇게 썰면은 이게 웨이퍼가 돼요. 예, 이것까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슬슬 어디서 본 것 같죠? 뭐 뉴스 보면은 삼성전자라고 하면서 영상 관련된 영상 나오면 뭐 기계 설비들이 자동 기계들이 찍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동그란 판에다 뭔 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 동그란 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근데 거의 뭐 요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중국을 안 통할 수 없습니다. 뭐 중국에서 많이 조달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잘라내면서 거칠어진 웨이퍼 표면을 연마하면 비로소 반도체를 만들 기판이 만들어진다. 기판이 기본적인 판이 깔린 거죠. 그 다음에 요게 뭔지를 아냐면 산화공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반도체에는 누설 전류를 방지하는 기 위해 절연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반도체라는 건 결국엔 기계잖아요. 기계는 전기 신호를 줬다가 끊었다가 줬다가 끊었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 신호가 내가 원하는 상황에,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보냈다가 끊었다가 보냈다가 끊었다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기 신호를 보내는 통로 이외에는 나머지는 전기가 통하면 안 돼요. 이 둥그런 곳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 이외에는 바로 절연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절연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위에서 웨이퍼 기판을 산화시킨다. 산화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만드는 공정을 하나 하게 되고요. 뭐 그 과정에는 뭐 산화 공정에는 건식과 습식이 있다. 뭐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포토그래프의 공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원하는 부분만 절연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아까 전에 전체적으로 쓸데없는 그 전기 안 통하기 위해서 산화를 시킨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데 내가 필요한 데만 뭐 한다? 지금 현재 전기가 다닐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덮어주는 과정이다. 전기 통로를 뚫어주는 과정이 바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반도체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서 식각 공정이라고 해서 뭐 덮지 않고 있는 부분에 절연체를 없애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빼고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 빼고 전부 다 떼어내는 과정을 현재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방막 공정이라고 해서 얇은 망을 증착하는 과정이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것을 하는 이유는 추가적인 절연체는 얇게 쌓기 위해서 산화 공정보다도 이런 방막 공정이 사용할 때 것입니다. 혹은 전극과 같은 금속 물질에도 이런 방막 공정으로 도포할 수 있습니다. 방막 공정 정도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 화학적인 방법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여러분들 하나 씌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밥 먹고
여러분들 남은 밥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씌우죠. 정말 예시가 좀 그지 같지만 여러분들 하나 씌워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 딴 거 들어가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금속 배선 공정. 전기적 장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선 배선이 잘 돼야 된다. 배선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위에 뭐 EDS 공정, 반도체 칩을 테스트한다. 테스트하는 공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패키지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단하게 테스트하고 패키지 공정.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웨이퍼 위에 만들어진 반도체를 각각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는 핸드폰에 사용되는 반도체하고 뭐 우리 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하고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하고 물론 똑같은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크기 자체부터 여러 개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패키징 이 각각 필요한 걸로 나누는 것 과정을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그 패키징도 또 설계, 생소, 제작, 버핑, 웨이스트, 연마, 조립, 패키지 테스트 뭐 등등이 있는데요. 뭐 일단 패키징 작업이라고 여러분께서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봤는데 그럼 돈은 도대체 어디서 많이 나올 것인가? 이걸 봐야겠죠.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완성시키는 기업이에요. 이제 반도체를 완성시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실적이 잘 나죠. 근데 이번 설비 투자의 직접 수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 쓴 거거든. 뭐 어찌 보면 불확실성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에게는 설비 투자 자체는요 기대감이 아니에요. 기대감. 대감 X.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공장 하나 빠르게 지어지는 것만 해도 빠르게 지어져봤자 3년이에요, 여러분들. 3년 지어질 동안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거죠. 그동안 돈 못 벌면 어떡해? 3년 뒤에 지났는데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 어떡해?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게 되면서. 그래서 사실상 불확실성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직접 수혜는 아닙니다. 직접 수혜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죠. 물론 업종이 좋아서 호황이기 때문에 투자라는 건 맞겠지만 당장 진짜 정말 수혜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아닌 관련된 기업들, 관련된 이런 공정에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거나 납품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큰 수혜가 나올 수 있어요. 반도체 재료 산업입니다. 이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인데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막 뭐 어디서 봤죠, 여러분들? 아까 전에 하나 씌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환물인 국내 최초 산하이래 뭐 등등등등 생산해 왔다. 요것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이 방막이라는 것을 만드는 업체예요. 요걸 뭐 SK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대기업들한테 이렇게 수주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실은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번에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작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재료들을 더욱더 많이 납품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솔브레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실적을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상장된 다음부터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보이시죠? 예상치가 어마무시해요. 그죠? 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 영업이익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공장 설비를 추가적으로 뭐 한다라는 이런 가정 하에서도 당기 순이익 부분도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번 연도 내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주가 상황이 이것을 반영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것을 진짜 반영했느냐 생각해 보시면 반영을 어느 정도 한 모습이죠. 실제 작년부터 굉장히 쭉 올랐고 이번 연도도 계속 쭉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한 차례 조정을 받고 나서 횡보하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추세를 꺾고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주가가 조정받습니다. 적정 가격까지. 하지만 적정 가격 이하로 안 빠집니다. 유가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이에요. 아직 요건 예상 실적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를 횡보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 이슈가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현재 주가입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 신규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제가 보호 예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 솔브레인가 자체가요 분할 상장을 했는데 이 특이하게 그때 당시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솔브레인에 투자를 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솔브레인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얼마를 뭐라 했는데
다음 15일에는 신주는 모두 상장한 이후에 1년간 보호 예수될 예정이다라고 보이실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상태는 매우 좋긴 한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보호 예수 물량이에요. 이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좀 불안감이라고 해야 될 수 있을까요? 일부분이라고 뭐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라도 만약에 매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주식이지만 이 보호 예수 이슈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라도 회수하면 원래 주가는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솔브레인 다 괜찮지만 이런 좀 보호 예수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바로 동진 세미캠입니다. 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앞서 보셨듯이 이런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 지금 현재 화학 물질을 판매했죠. 도솔브레인이 동진 세미캠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도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간광에 이 요게 사용되는 이 지금 현재 화학 물질을 지금 이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노광 공정에는 순서에는 뭐뭐가 있고 뭐뭐가 있고 뭐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판에다가요. 이거 뭐 할 수 있는 빛을 쏘면서 웨이퍼에 있는 강가의 모양대로 회로 패턴이 그려진다. 회로를 그려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를 뿌려 넣는데 그 회를 그려 넣기 위해서는 이런 관광액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관광액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액을 지금 이제 판매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시세미캔 주가 한번 볼게요. 실적하고 주가를 간단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실적 주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동시세미캔. 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가 실적 너무 탄탄하죠. 영업이익도 꾸준히 잘 늘어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종 PER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업종 PER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제 PBR 그리고 PER 보시면 알겠지만 업종 PBR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현재 수치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왜 잘 안 보이니? 이거 뭐지? 렉 먹었나? 이렇게 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업종 PER 비해서 낮습니다. 원래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낮아야지 빨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근데 주가는 현재 바닥권에 있죠. 그죠? 바닥권에 있습니다. 당장에 바로 움직인다? 사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실적이 받쳐주는 관련된 기업들, 실적이 매출액도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성장하고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이슈에 의해서 급등했다가 떨어지더라도 적정 구간을 지킨다라고 했죠. 왜? 주가가 레벨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권 저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건 비추천하지만 이번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무너질 때 이 하단선을 빠르게 이탈하려고 한다면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아래에서 천천히 주워 담으시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나쁘지 않죠. 괜찮다고 봅니다. 앞으로 반도체 공장들 설비들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거니까요. 근데 아마 결국에는 반도체 장비가 설립되는데 공장들이 설립되는데 한 3년 정도가 더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걸려서 이 실적적인 직접적인 영향 이슈는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실적이 직접적인 당장 이번 연도와 내년에 바로 영향을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다만 그래도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서 추가적인 공장이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 남아있는 공장들이 거의 풀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종은. 그래서 풀가동되고 있는 만큼 실적적인 성장세는 좀 가능할 것 같아 보이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하는 건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인곳 아까 기억나시죠? 인곡하고 웨이퍼, 인곡하고 웨이퍼를 이렇게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게 판매를 해주는 지금 현재 영업을 현재 하나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DDI라고 하고 해서 모바일용하고 중대형이라고 해서 이 요것을 DDI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패널 화면이 나오는 디스플레이 패널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이 DD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요즘에는 옛날에는 핸드폰하고 아니면 뭐 보통 TV랑 아니면 핸드폰에 많이 들어갔지만 요즘 자동차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거의 뭐 핸드폰이라든가 요즘 모바일 쪽은 누가 씹어먹고 있냐면 삼성전자가 거의 씹어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새로 이
새로 이제 뭐 자동차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자동차 디스플레이에 다 삼성 제품을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 이 새롭게 이 디스플레이가 사용될 만한 이 관련된 것을 생산하는 기업들, 특히나 자동차 업종에 바로 이 DBH텍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협업을 통해서 납품 계약을 계속해서 체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뭐 안 봐도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 뭐 설명 해봐야 뭐 합니까, 여러분들? 안 봐도 좋습니다. DB하이텍. DB하이텍. 굉장히 좋은 현재 실적을 현재 보여주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역시나 좋네요, 그죠? 영업이익도 괜찮고요, 단기순이익도 괜찮고요.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PR 업종 PER 대비해서 역시나 좀 낮죠. 아까보다는 좀 덜하지만 지금 현재 업종 PER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모습을 현재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그래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요 종목 기업을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께 골라오고 말씀드리고 강조해드린 이유가 차트가 굉장히 이뻐요. 이게 차트라는 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원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차트 굉장히 이쁩니다, 여러분들. 요거 실적주 시장 다시 다가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요거 꼭 관심 넣어두시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외에는 뭐 다음 기업은 테스나입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 후공정이거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바 있죠.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모든 후공정을 전부 다 진행한 건 아니고요. 웨이퍼 테스트하고 패키지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테스트라고 있는 기업이에요. 테스트라고 있는 기업이에요. 보이시죠? 자, 테스트라는 건 언제 합니까? 마지막 출하하기 전에 하는 거죠? 그죠? 마지막 출하하기 전에 하는 게 바로 테스나다. 얘네가 하는 게 지금 이 후공정 중에서 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 자,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실적에 대한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겠죠. 기대감 굉장히 좋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나 차트 보시면 그죠? 좀 뭔가 다르죠? 그죠? 당장에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반도체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그 검사 비용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아예 영향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D램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테스나의 검사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D램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게 생산을 얼마나 하느냐가 테스나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가 달려 있어요. 얼마에 팔았냐가 아니라 몇 개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테스나 입장에서는. 관련된 주가도 저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PER이 아예 낮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업종 PER이 굉장히 높은 부분을 대비해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매력도가 있다. 저는 요 자리에서 지금 최근에 장기 평균 다 뚫어주면서 살짝 올라와 줬는데요. 5일선 타면서 올라오는 자리까지 이거 따라잡기 좀 부담스럽고요. 11선 부근 좀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니까 조금씩 살짝 두껍게 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선들인데 여러분들 안 보이시면 안 되니까요.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1선 부분까지 싹 내려왔을 때 121선 부분하고 거의 맞물이거든요. 요 라인이 아마 조금 있으면 며칠 지나도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5만 원 라인 때까지 좀 이하 자리가 오면 천천히 주워 담으시면 역시나 실적주 대장으로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바로 직접 수혜를 볼 수 있는 직접 실적적인 성장이 바로 성장에 나올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뭐 SFA 반도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똑같이 후공정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 후공정 관련된 기업에는 말 그대로 이 테스트만을 하는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이 후공정이라는 것은 이 반도체가 근본적으로 어디다 사용될지 이것을 만드는 게 바로 후공정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죠.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의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차량용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 모바일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 컴퓨터 PC 반도체가 있을 것인데 이런 목적에 맞게 프로젝트를 해서 패키징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관련된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가를 한번 보시면 SFA 반도체를 보시면 얘가 이걸 보통 이런 이 입력값을 만드는 거거든요. 무슨 일을 할지 얘가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이걸 과거에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죠. 근데 강의하는데 속이 쓰려. 오늘 콩국수를 그냥 한 그릇을 국물 안 빼놓고 그냥 거의 뭐 드링킹 해버렸더니 그냥 지금 속이 쓰려버리네. 여러분들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아파요. 잠시만요. 신물이 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실적적인 이슈도 있긴 한데 얘는 실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최근에 주가가 언제 많이 움직였냐면 이 반도체 품귀 현상과 함께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주목을 받을 때 주가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충분히 이슈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충분한 조정세가 나와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실적 관련 이슈가 좀 더 부각될 때마다 아마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보통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주가는요. 장기 평선 다 뚫어주고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실적도 다 괜찮고 다 괜찮긴 한데 워낙에 요즘 이슈를 타고 올라간 주식이다 보니까 이슈가 있는 주식들은 결국 힘이 있어야 튀거든요. 그죠? 테마성 좀 느낌이 있는 종목들은 장기 평선 다 뚫어준 다음에 공략하셔라. 저가에 담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뭐 동진세미캠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좀 긍정적으로 설명드렸던 거 DB 할때 요런 놈들이 이미 다 뚫어준 시점이기도 하고 실적적으로 나쁘진 않아서 공략하셔도 되는데 근데 지금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기 평선 아래 있을 때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보시다가 뚫어주면 공략하셔라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려요. 묵직하게 천천히 가져갈 만한 주식은 아니고요. 단기 트레이딩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직접적으로 실적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테스나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굳이 비교하면 패키징 관련 종목에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의 뭐 SFA 반도체 기술력 굉장히 좋죠. 하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할 건 뭡니까? 기존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만한 기업들은 뭐냐면 맨날 90점짜리 점수를 받아오는 놈을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얘는 90점을 받아올 거라는 걸 항상 예상하고 고득점이란 걸 예상하는 우등생이기 때문에 이미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시가총액도 좀 작고 이렇게 중소기업이 이번 실적 성장 반도체 시장 호황과 함께 실적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본 적도 없어. 이제 전화가 왔어. 얘는 어떤 놈인지 우리가 몰라. 우리가 어떤 놈인지 모르는 애가 갑자기 등장해서 80점, 90점을 맞아버려요. 느낌 다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놈들을 찾거나 혹은 우리가 20점을 맨날 받던 놈이 갑자기 60점, 70점 받으면 주가가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장 최고의 기업들은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대감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놈들이 가장 좋겠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종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어찌 보면은 진짜 이 관련된 기업이 이 종목을 이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는 뭐 하는 거냐면 제가 아까 전에 검사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죠? 뭐 이런 반도체를 검사하는 테스나 관련 기업이 있고 SF 반도체 있고요. DBI텍 이런 그 DDI 제품을 만드는 DBI텍이 있고요. 동지세미케 이런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동지세미케 뭐 솔브레인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걸 테스나가 스스로 만들어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테스나가 물론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테스나라는 기업이 결국 이 반도체를 검사하는데 웨이퍼나 패키지 테스트를 하는데 이 테스트라는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설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물론 테스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설비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 설비를 파는 기업이 산미 반도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에서 실적적으로 수혜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될 만큼의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큰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제 뭐 요거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과거에 요 자리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단기 수익도 드렸고 결국에는 반도체 공정 이제
투자가 본격화되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이 기업이 만약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먹을 게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거같이 주가가 뭐 240%가 올랐는데 240% 어치는 못 먹겠지만 그래도 나는 한 10% 정도는 한번 욕심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셔도 아직까지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라고 항상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주가가 올라온 다음에 횡보하면서 저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여러분 새로운 바닥이에요. 왜? 그만큼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바닥이 만들어진 거예요.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 부분 성장하는 거 여러분은 보이시죠? 영업이익 성장하는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직접적인 수혜죠. 설비 투자 이번에 80조 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80조 원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천억 원이 넘어가는 규모의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의 기업들이 반도체 장비들을 검사할 만그 매수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종목은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여러분들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한미반도체 여러분들께 좀 강조해 드리고요. 한미반도체와 DB하이텍 말씀드리고 그리고 테스나까지 보시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에서 나 이 서름 반도체 잘 나가는데 왜 삼성전자 안 나가는 거야? 이 서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서름을 좀 메꿀 수 있는 중요한 종목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 시장 저는 아직까지도 밀려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밀려 올라가면 삼성전자도 올라갈 타이밍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수익을 보려면 이런 종목들,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도 있다라는 거 정확히 알아두셔야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요거 꼭 체크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말라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많은 댓글들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꼭 댓글들 하나씩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번 영상, 저저번 영상에 참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는 댓글들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저번 영상에 대선 2021년이라고 썼다가 준에게 욕을 먹었는데요. 준 욕은 먹은 거 아닌데 뭐라고 잔소리를 들었죠, 그죠? 2021년 제가 요즘 날짜 감각이 없어지나 봐요. 그죠?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실수 꼭 여러분들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유튜브 채널을 제가 운영하면서 생각이 들지만 저는 굉장히 뭐 세상에서 항상 재능 있고 엄청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실수라는 것을 인생을 살다 보면 좀 하게 되실 거예요. 이런 실수가 있을 때마다 저는 쓴소리 싫어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짚어주시면 과감하게 수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항상 저 혼자만 이렇게 공부하고 발전해서 뭐 주식시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공부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정보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모아와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부분 함께 맺고 가면서 메워드리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래요. 이렇게 응원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저번 영상에 범양건영 말씀드렸는데 범양건영 바로 튀었더라고요. 그죠? 범양건영 봐야 된다. 이거 정책주 이거 나온다. 했는 원전 관련하고 건설 설명드렸는데 범양건영 바로 날아가더라고. 뭐 상한가 날아가더라고요. 배가 더럽게 아팠죠.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하루 만에 날아가면요 못 잡았을 거예요. 그죠? 잡으신 분들 굉장히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저와 같이 배 아프신 분들 계시죠? 이를 갈고 반도체주 투자합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 좋은 것들 싹 한번 짚어드렸으니까 꼭 수익으로 다가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그리고 많은 댓글들 제가 잘못을 했으면 지적도 좋고요, 응원도 좋고요. 이렇게 이상한 헛소리 하셔도 되나? 뭐 일단 허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달아주시면서 많은 의견 나누면서 재밌게 주식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영상 이거 마무리한다고 벌써 말해버렸는데 이거 영상 처음부터 찍어야 되나? 잠깐만요. 처음부터 찍을 수는 없겠죠. 예. 그래도 마지막에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 안 해버렸네. 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구글 스토어, 안드로이드에서만 가능한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렇게 마무리가 매끄럽지 않지? 이런. 이렇게 상한가 랠리라고, 상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당일 시황 추천 종목, 오늘 아침에 최근에 뭐 스윙으로 봐서 나쁘지 않은 종목들 당일 추천주, 테마주 설명, 그리고 시황 설명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와 내용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조만간 여기에 보너스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릴 예정입니다. 그 선물은 당분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다음 영상 체크하시면 선물 올려드리는 것까지 꼭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갑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